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양봉축제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DN 오토모티브 91,100원에 11%를 매수했습니다. 조정 이후에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고점 돌파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를 그 이상으로 더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는 1.8% 상승한 91,6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약간 수익 구간이시고요. 전 고점 돌파까지 가능할지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DTR 오토모티브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자동차 부품 업체를 소개해드릴 때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올해 뭐 화신과 성화이텍이 좋은 분위기고 그때 당시에는 영업이익률이 10%에 가까이 있는 기업이 DTR 오토모티브하고 S&T 모티브밖에 없었습니다. 두 종목 다 한 9%, 8%대가 됐던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부각된 게 명신 정도고 명신산업. 근데 올해 이제 좀 뒤집어졌죠. 화신이나 성우하이텍의 영업이익률이 한 6, 7%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회사가 좋습니다. 이제 여기는 전기차 부품 쪽은 하고 이제 방진 제품이라든지 서스펜션 좀 다른 쪽이긴 해요. 그리고 시장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나 수급과 매기를 끌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때 주가가 한참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 종목 3만 원대 좀 봤었는데 지금 10만 원까지 왔네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눌림목 매수 기간에 기술적인 보고 좀 타진을 했다. 추세가 계속 살아 있어서 뭐 이런 시장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야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손절가를 생각에 두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 지난번에 찍었던 10만 4천 원의 고점 돌파는 좀 어려워 보여요. 실적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뭐 아주 완벽하게 매출액이 외형 성장이 급격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단위 클럽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3조를 찍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가 이렇게 들어갔고 올해 1, 2분기도 실적이 좋아요. 지금 1조 6천억이라서 무난하게 가면 전년 동기하고 비슷한 매출액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히 커진 형태인 거죠. 수익률 구조가. 그래서 잘 나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은 쪽이고요. 10%가 넘어가는 쪽이고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로 따져서 주가 프리미엄 어디까지 줄 거냐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주당 EPS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 그리고 올해 기준 이제 추정치를 해보면 비슷하게 주당 EPS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 18,000원을 깔고 하면 솔직히 밸류에이션 부분 높은 부분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6배 정도 수준이고 시장에 만약에 여기까지 고려를 했다면 이미 중수 고수 영역에 도달하신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밸류 가지고만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가가 오르막이 좀 있으면 쉬어가는 국면이 있고 그 쉬어가는 국면의 깊이가 어느 정도 선일 거냐에 대해서 이제 반등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쪽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진입 가격은 타당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83,000원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7월 12일에 주가가 10만 원 찍고 흘러내렸던 과정을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 전반이 조정받을 때 내려왔다는 부분.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재고 조정 좀 해다오 자동차 부품들인데 이런 부분. 그리고 3분기에 좋지 않다고 보기에 이제 사전 예약됐던 차들이 쫙 나가고 다시 신차 수요가 필요한데 요즘 보조금도 이제 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거나 안 주거나. 그래서 다시 자동차 파트에서 세액공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전방 산업은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 섹터 내에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간 돌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 구간에 가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기관 행보를 보고 좀 하신 것 같은데 다시 그 반등의 10만 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밸류적인 건 가능해 보이지만 연말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렸을 때는 보유 기간을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내일이나 시장의 방향타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좀 하방으로 가게 되면 외국인들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2400선 떨어지게 되면 적극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선물 옵션 가게 되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짧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손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83,000원이 맞는데 83,000원에 차라리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단기 반등 목표가는 좀 짧게 지금으로서는 신고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95,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혹시 모르시니까 손절가도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8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선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마 이 종목의 조정의 형태가 횡보하는 양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진단 프로니까 길게 못하는 부분이 참 아쉬운데 이제 네. 깊이 있는 조금의 어떤 시청자분들하고 교감을 좀 해본다면 자동차의 과연 프리미엄 밸류를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 네. 10배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씩 이제 다를 텐데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5배, 6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우할 때 화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아, 현대도 그렇잖아요.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근데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탁월하게 10%대예요. 그러니까 밸류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전체 점수 50점 만점에 40점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전방 섹터, 지금 자동차 섹터의 분위기, 그다음에 대외 변수, 잭슨홀 미팅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급가 매개가 와서 10만 원을 넘어가긴 어렵다라는 판단을 드릴 거고 내가 좀 장기 보유한다면 내려가는 권역마다 추가 매수는 할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늘 시청자분들 어렵습니다. 네, 디엔 오토모티브입니다. 3년째 주가가 상승을 펼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쉬어가는 가운데 상승에 대한 피로감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95,000원, 추가 매수 가능한 영역은 83,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어요. 네. 네, 손절가 짧게 주셨습니다.